네, 새벽 3시의 남자 김단태가 왔습니다. 오늘도 나스닥 주가지수 2.35%라는 어마어마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상승도 정말 중요한데 인공지능 혁명 관련돼서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들이 나왔고요. 일단 그 외에 나머지 주가지수들 전통적인 산업이 있는 다우지수라든가 아니면 S&P 500 그리고 소형주 위주로 되어 있는 러셀 2000도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러셀 2000이 많이 올랐다라는 건 경기 침체와 관련된 우려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경기 침체의 우려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소형주가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 더 이득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경기가 어려워지면 원래 뭐 자금 사정도 좋은 빅테크들 입장에서는 상관이 덜한데 소형주들 입장에서는 자금 사정도 안 좋다 보니까 살기가 팍팍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피해를 더 많이 보는데 오늘은 어쨌든 러셀 2000 지수 많이 올랐고 중소형주가 좋다라는 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적어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유가 적어진 이유는 바로 오늘 공개됐던 소매 판매 데이터와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덕분인데 자, 소매 판매가 예상치가 0.4% 증가인데 1.0% 증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고 지표 자체가 예상치보다도 정말 훨씬 높기 때문에 정말 미국의 소비가 아주 강하다라는 걸 보여줬고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심플하게는 실업자의 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적어졌고 예상치보다 적어졌다라는 건 실업자 수가 적다라는 거 미국의 고용시장 강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두 가지 증거가 또 나오는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 더 이상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최근 시장을 뒤흔들었던 그 내러티브 중에 하나죠. 근데 그런 우려가 흐려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빅스 지수도 공포 지수라고 하죠. 이것도 정말 내려왔어요. 점점 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오늘도 이제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지만 시장을 정말 놀래켰던 건 의외로 월마트였습니다. 월마트의 기본적인 지표들은 예상치를 상회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일부는 특히 이제 미래에 대해서는 조금 하회한 부분들도 있기는 해요. 이제 가이던스라고 하죠. 경영진이 생각하는 월마트의 미래에 대해서는 좀 낮춰서 그런 부분들을 보이긴 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지표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월마트는 현재 6.54% 상승 중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 소비가 침체되면 미국 경기가 침체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걱정에 대해서 월마트가 괜찮아 미국 소비 강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월마트의 CFO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국의 소비는 하락세를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하반기에도 아마 우리의 생각과 비슷하게 갈 거다. 미국의 소비 강할 거고 많은 사람들이 약세를 걱정하지만 우리 눈에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시장 상승에 또 한 번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거보다 더 컸던 건 결국에 AI와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AI 활용에 대해서 월마트 CEO가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카탈로그에 있는 8억 5천만 개 이상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생성하기 위하여 혹은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건 언어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카탈로그와 관련된 작업을 하면서 이 생성형 AI가 정말 많은 도움이 돼서 같은 작업을 인공지능 없이 마무리하려고 했으면 100배나 더 많은 인력이 필요했을 거다라는 아주 강한 메시지, 인공지능 우리 당장 쓸모가 있어라는 그런 메시지를 줬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많은 기업들이 생성형 인공지능 얘기할 때 약간 좀 보여주기식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좀 있었는데 월마트가 얘기한 건 정말 월마트가 필요한 그런 카탈로그 작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이 갖고 있던 최근의 버블 논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종지부를 찍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버블인 것 같아 걱정했는데 알고 보니 버블이 아닌 것 같다라고 시장에 관심이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현재 7% 상승 중이고 물론 이제 테슬라를 비롯해서 최근에 좀 논란에 시달렸던 엔비디아라든가 브로드컴이라든가 AMD라든가 퀄컴 같은 인공지능과 매우 연관이 깊었던 기업들 엔비디아 3.4%, 그 외 기업들도 3%에서 5% 사이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 테슬라 자체는 오늘 테슬라와 관련된 뉴스는 없었지만 인공지능 자체가 쓸모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테슬라의 투심을 좀 더 좋게 만드는데 기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들을 많은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8월 14일 리포트긴 한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또 조금 더 인공지능 혁명과 관련된 리포트를 작성해냈어요.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공지능 버블 논란이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보기에는 이제 시작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했는데 자신들 회사에 있는 모든 주식 애널리스트들,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있는 130명의 주식 애널리스트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인공지능이 거의 모든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리고 향후 몇 년 내로 다 회사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을 할 거다. 그래서 회사의 효율성을 높일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자리 손실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은 다르고요. 자, 그 외에도 앞으로는 좀 다양한 인공지능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얘기, 그리고 엔비디아만 수혜주라고 생각을 하지만 엔비디아 외에도 다른 기업들 이 좀 주목을 많이 받을 것이고, AI의 영향력이 과대평가됐다라는 회의론이 존재하지만 투자자들은 항상 단기적인 혼란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하고 장기적 영향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현상이 인공지능에도 계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와 그리고 수익화 사이에서 지금 투자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때려박는데 돈 못 버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있지만, 자, 이것도 결국에는 이 시간 간격이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투자하는 만큼 돈도 많이 벌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존에는 인공지능화 되지 않았던, 인공지능의 손길을 거치지 못했던 산업들이 스타트업에 의해서 인공지능의 온기가 닿으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제품화 되는 현상이 만들어지면서 AI 스타트업도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이 리포트에서 약간 동의하기 어려웠던 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생성형 AI의 수준이 대학 졸업생 수준의 지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나, 아마 저는 거의 챗GPT나 클로드 같은 인공지능 챗봇을 하루에 뭐 수십 번은 최소한 쓰는 것 같은데, 꽤 많은 대다수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학 졸업생 수준이 맞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들을 틀릴 때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대학 졸업생 수준이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현재 수준으로는 약간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숫자와 관련된 거 던져주면 정말 엉망이에요. 그래서 뭐 숫자 무슨 수식 같은 거 적당히 던져서 하라고 하면 글자를 작성하고 생성하고 그럴듯한 말을 하는 건 잘하는데, 조금 논리적인 사고, 어떤 추론 뭐 이런 것들은, 아니면 숫자와 관련된 거 뭐 이렇게 정리하라고 할 때는 상당히 엉망이다. 그래서 아직은 대학 졸업생 수준이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리포트 자체가 약간은 긍정 편향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저는 또 인공지능과 관련된 뉴스, 테크와 관련된 뉴스가 있으면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